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내 몸이 예전처럼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느낌, 요란하진 않지만 우리의 자신감을 무섭게 갉아먹곤 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누구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에게 자신감 혈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아주 은밀한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곤 하죠.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느낌, 정작 필요할 땐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기분 말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젊었을 땐 그저 마음만 동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아시죠? 우리 몸이 순조롭게 작동하려면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혈관, 신경, 근육, 그리고 호르몬이 정교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그중 연주자 한 명이라도 박자를 놓치면 전체 연주가 금세 엉망이 되어버리죠. 나이가 들면서 이 오케스트라는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혈액이 흐르는 길을 막는 장애물과도 같습니다. 또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부족한 운동,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하체로 가는 에너지의 흐름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찾아오는 거죠. 혹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지하고 계신가요? 그 효과에 정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효과가 점점 줄어들거나 원치 않는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괜찮으시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자고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뭐 대단한 비법도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지나치는 것이죠. 이건 운동이지만 우리 몸속의 오케스트라를 다시 깨우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어떤 약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되찾게 도와준 바로 그 운동입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거나 여성들만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이 운동은 활력을 되찾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소변이 마려운데 억지로 참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맞습니다. 바로 그 항문 주위 근육을 가볍게 조이는 느낌. 5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힘을 푸는 겁니다. 배나 허벅지에 힘을 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 근육에만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TV를 보면서 누워서 쉴 때, 심지어 신호 대기를 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몇 분 한 번에 10회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아주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이건 경주가 아니라 내 몸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입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에너지가 서서히 깨어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작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습관, 케겔 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오늘은 그 간단한 운동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많은 남성들이 겪는 문제는 사실 흥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불씨를 유지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바람을 가득 채운 풍선의 매듭을 헐겁게 묶어 놓은 것과 같아요.
바람이 계속해서 스르르 새어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그 매듭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골반적은 이라는 아주 특별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의 역할은 우리 몸의 에너지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지하고 조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단련하지 않으면 이 근육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때때로 허무함을 느끼고 시작도 전에 끝나버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말 꺼내기 힘든 이야기죠. 한 분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 마포의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2세 강민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오셨어요. 이젠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몸은 아무 반응도 없고 감각도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케겔 운동에 대해 설명해 드렸을 때 그분은 그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 간단한 운동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그분은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딱 2주 후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약간 놀란 목소리로 아침에 몸의 반응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에너지의 흐름이 다시 뚫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기쁜 신호였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더 이상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내분과의 관계를 자랑하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 사라지고 다시 친밀함이 돌아왔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내가 팔짱만 껴도 제 몸이 알아서 뭘 해야 할지 안다니까요.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의 자신감과 신경계가 함께 깨어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죠. 물론 운동을 통해 내면의 감각을 깨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해합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특히 심리적으로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 말입니다. 그런 경우 어떤 분들은 진공 압축기라고 불리는 다른 보조적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원리는 아주 과학적이고 간단합니다. 부드러운 압력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위로 혈액이 빠르게 흐르도록 유도하고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돕는 것이죠. 요즘엔 수동식과 자동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내 몸을 아주 부드럽게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지 말고 한 번에 몇 분 이내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는 어떠냐고요? 대부분 즉각적인 반응을 경험하십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 결국 골반저근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최진혁 선생님도 생각나네요. 아주 유쾌한 분이셨죠. 처음 이 기기를 보시더니 이거 애들 장난감처럼 생겼네요. 라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신 후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죠.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으시면서 이 기계가 저보다 제 몸을 더 잘 아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진솔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시죠? 한 남자가 자신의 몸이 저절로 다시 반응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단순히 생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길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내면에서부터 몸을 깨우는 운동과 외부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때때로 잊고 지내는 비밀, 바로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열기 위해 사용해왔던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하지만 정말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방법들이죠. 우리 몸 위에 에너지의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혈자리라고 부릅니다. 이 지점들을 올바르게 자극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치료를 넘어 잠들어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애정 어린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길고 피곤했던 하루를 마치고 저 자신만을 위한 몇 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의 작은 습관이죠. 따뜻한 손바닥을 아랫배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두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하의 퀴하이 혈입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아래에 있죠. 그 이름은 에너지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힘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만히 누르고 몇 초간 머물렀다가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그곳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따뜻한 온기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을 때 잔물결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관원 관유엔 혈이 있습니다. 생명의 관문이라고도 불리죠. 이곳은 남성의 원초적인 에너지가 저장된 곳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이곳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 행동은 마치 오랜 친구의 집 문을 두드려 긴 잠에서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아주 흥미로운 곳이 우리 발바닥에 있습니다. 바로 용천, 용圈혈, 샘솟는 샘물 이라는 뜻이죠. 발을 오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앉아 엄지손가락으로 이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아시나요? 이 방법은 혈액이 몸의 가장 끝까지 순환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더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숙면이야말로 조물주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회복제니까요. 이런 방법들은 약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마치 나무를 가꾸는 것과 같죠.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가꾸다 보면 언젠가 그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옛사람들의 지혜와 더불어 현대 과학 또한 우리에게 훌륭한 보조 도구들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마 그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익스텐더, 즉 연장 기구입니다. 이 말을 듣고 혹시 장난감 같은 것을 떠올리지는 말아주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지한 물리치료 기기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구의 주된 목적은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깨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몸의 그 부분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0세 박영태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분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람이 스쳐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제 그곳은
그냥 생명 없는 살덩거리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 몸의 일부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 기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그분도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꾸준히 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부드럽게 아프지 않게 그저 약간 당기는 느낌만 들 정도로요. 3주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빛이 났죠.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그곳이 다시 살아났어요. 가벼운 바람만 스쳐도 반응이 온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리적인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되찾은 것이었죠. 내 살갗 하나하나에서 생명이 다시 솟아나는 것을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방법들을 함께 결합한다면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메마른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진공 압축기는 마치 흙을 갈고 물을 주어 척박한 정원에 영양분 혈액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케겔 운동은 그 주위에 튼튼한 울타리를 세워 물과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과 같고요. 그렇다면 연장 기구와 혈자리 마사지는 어떨까요? 그것들은 잠들어 있는 새싹들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고 땅속 깊은 곳의 씨앗들을 가볍게 두드려 봄이 왔으니 이제 깨어날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각자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돕고 보완하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 당신의 정원이 온전히 다시 살아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경주가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당신의 몸을 사랑해 주세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몸을 다시 깨우기 위한 운동 도구, 그리고 여러 방법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숙련된 기술자와 같아서 고장난 곳을 수리하고 막힌 흐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아시나요? 기술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집의 기초가 약하고 집에 공급되는 수원이 말라버렸다면 모든 수리는 그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대단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집의 기초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숨 쉬는 것처럼 단순하지만 생명력을 뿌리부터 다시 세워줄 가장 튼튼한 4개의 기둥에 대해서 말이죠. 첫 번째 기둥 바로 걸음입니다. 여러분, 자주 걸으시나요? 저는 회사나 시장에 급하게 가는 걸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산책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30분 동안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걷는 것이죠. 빨리 걸을 필요도 애써 힘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걸으며 피부에 닿는 아침 햇살을 느끼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 심장의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아침 산책은 밤새 차갑게 식어 있던 기계의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몸을 드고 혈액이 하체 끝까지 힘차게 흘러가도록 촉진하죠. 햇살은 자연이 준 멋진 선물이라 우리 몸이 남성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어준다는 겁니다. 30분의 걷기가 끝나면 머리가 이상하리만치 상쾌해집니다. 어제의 모든 걱정이 발걸음 하나하나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둥 바로 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깊고 편안한 잠은 사치처럼 느껴지곤 하죠.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뜬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동이 터올 무렵 시계를 보며 한숨 쉬신 적 없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잠은 우리 몸의 가장 위대한 회복 공장입니다. 우리 몸이 손상된 곳을 스스로 치유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죠. 특히 남성의 활력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생성되는 황금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하룻밤 잠을 설친다는 것은 그 공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날 몸은 무겁고 정신은 피로하며 당연히 그곳 역시 아무런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휴대폰과 TV를 꺼보세요. 책 몇 페이지를 읽거나 가사 없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침실을 오직 휴식만을 위한 신성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깊은 잠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한 남성으로서의 본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 바로 우리가 몸 안으로 들이는 것들입니다. 옛날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늦은 밤에 술자리 기름진 튀김 요리. 저는 그것을 즐거움이라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제 몸은 신성한 사원과 같다는 것을요.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가 그 사원이 굳건할지 허물어질지를 결정합니다. 설탕과 나쁜 지방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들. 그것들은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그것들은 서서히 혈관을 굳게 만들고 생명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몸의 탄력과 예민함을 앗아가지요. 대신 자연이 주는 선물로 당신의 몸을 사랑해 주세요. 채소의 푸른빛,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의 고소함, 과일의 신선함, 그리고 특히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성실한 일꾼처럼 매일 우리 몸속의 길을 청소하고 뚫어주며 깨끗하고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다이어트라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둥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기둥,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스트레스. 이 네 글자야말로 남성성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화를 낼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비상경보 신호와 같습니다. 온몸에 명령을 내리죠. 위험하다. 생존에 집중하고 다른 모든 것은 잊어라. 라고요. 아시겠어요? 생존 신호가 켜지면 사랑과 친밀함의 신호는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아무런 욕구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바쁘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신에게 고요한 시간을 선물하세요. 매일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혹은 목적 없이 걸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모든 기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진 비밀 무기에 대해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숨 쉬는지 신경 써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아주 얕게 가슴으로만 숨을 쉽니다. 그건 불안의 호흡이죠. 지금 저와 함께 딱 한 번만 해보실까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쉬며 배가 다시 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단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안전해. 라고요.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내려가고 몸은 이완되며 생명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균형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무료이며 강력한 방법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증명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자신의 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사랑하고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소중한 삶의 태도입니다. 변화는 내일 아침의 기적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창한 사건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단 한 가지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10분의 케겔 운동이든 몇 분의 혈자리 마사지든 더 건강한 한 끼의 식사든 혹은 잠들기 전 몇 번의 깊은 호흡이든 말입니다. 부디 나이나 진단서의 무미건조한 숫자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한 남자의 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가벼운 스침에도 여전히 반응하고 스쳐가는 바람 한 줄기에도 감각을 느끼며 내 몸의 모든 박동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여전히 당신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감각은 다시 깨어날 수 있고 자신감은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적 같은 변화는 아득한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의 여정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우리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